네, 공부톡 인생톡 오늘도 황 도사님과 오 멘토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인생에 대해서 공부에 대해서 진짜 고민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저도 뭐 항상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예,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앞으로 뭐 해먹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합니다. 두 분도 멘토님, 도사님이시지만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요즘에 가장 우리 도사님은 뭐가 고민이세요? 글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강의가 이렇게 끊겨가지고 맞아요. 이제 뭐 예. 다른 쪽으로 또 이렇게 좀 뭔가 방향을 틀고 막 이렇게 예. 하는 그런 고민인데 그게 또 이제 왜 이런 게 왔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면은 예. 그 뭐 대나무에 마디를 하나 만들려고 네. 이런 시련을 주시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예. 어느 순간 쑥 또 성장이 있을 거야.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오멘토님은 네. 요새 어떤 고민 있으세요? 없을 것 같아요, 왠지. 고민.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바쁜 고민할 게 시간이 고민이야. 없으실 것 같은데 고민 있으세요? 올해 수능 문제가 뭐가 나올까? 적중률 100%. 그게 고민이죠. 수능 내가 도사. 적중률 100%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그럼요. 것인가? 그럼요. 그럼 가장 많이 받는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뭐세요? 그거예요. 어, 그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예. 올해 수능 시험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아, 그리고 지금 뭐 해야 되냐? 어. 근데 저도 제가 생각해도 그게 현실적인 고민은 맞으니까. 음.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은 해야 되는 고민이 맞으니까 예. 그 내용들은 뭐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나 공동적으로 질문해 주시는 것 같아요. 올해 어떻게 해야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입시를 뭐 잘할 수 네, 있는. 잘할 수 있을까요? 예, 뭐 항상 뭐 매해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시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우리 아드님은 네. 재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재수했죠. 예. 예. 근데 이제 사실 그 우리 친구들이 뭐 사수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이게 그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면서 성적이 오르기가 생각보다 어렵죠.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우리 애는 엄청나게 올랐어요. 아, 근데 이제 그 고3 때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오락실에 게임을 가서 게임을 진짜 열심히 한 거 같아요. 게임을 고3처럼. 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이제 결국은 뭐 대학을 갈 데가 없고 지방의 전문대도 뭐 가기가 힘든. 그래서 이제 거길 뭐 그냥 가라. 그랬더니 안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랬더니 안 가겠대요. 재수를 하겠대요. 그래서 재수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근데 안 된다고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고3 때 안 되던 공부가 재수한다고 그냥 되질 않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뭔가가 어떤 계기가 있고 변화가 있어야 미래가 바뀌는 거지. 예. 지금은 변화가 없는데 그냥 뭐 재수를 한다고 하면은 너도 힘들고 우리도 힘들고 괜히 기대를 하니까 공부도 안 되는데 그리고 돈만 낭비하는 거니까 그건 안 된다. 그래도 굳이 뭐 이제 좀 재수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나가는 말로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공장에 가서 2달 일을 하든지 아니면 호스피스 봉사를 2달 하든지 아니면은 히말라야를 가든지 아빠가 갔던 사하라 사막 마라톤을 가라. 그래도 이제 뭐 저는 뭐 심각하게 얘기한 게 아니니까. 근데 한 일주일 있다가 심각하게는 안 했는데 다 이제 항목들이 굉장히 내용이 심각한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 엄청나게. 예. 그 얘가 사지선다 중에 고민을 해서 그 이제 뭐 공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만만찮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호스피스 봉사를 한다는 것도 그렇고 사막은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얘가 등산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히말라야를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내가 할 수 있겠다. 그 중에 이제 그래도 가장 만만한 게 히말라야인가 봐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런데 히말라야를 가면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팀으로 가는데 네가 체력이 떨어져서 못 가면 다른 사람이 못 올라가. 맞아요. 이거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이제 뭐 거의 뭐 매일 뭐 배낭을 메고 이 등산 연습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거기 이제 가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으니까. 그래서 히말라야를 갔다 온 다음 날 기숙학원을 들어갔어요. 근데 히말라야는 사실 휴대폰이랑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심지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면 세수도 못 하거든요. 문명과의 완전 단절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단절을 한 상태에서 이제 이제 기숙학원을 들어가서 하니까 훨씬 적응을 잘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오락을 하고 친구를 만나다가 갑자기 기숙학원을 가면은 그죠 막 게임이 머릿속에 맴돌고 눈만 막 감으면 그죠. 막, 그래서 안 됐을 텐데
거의 평균 전체 2등급이 오른 것 같아요. 아, 재수하는 기간 동안? 네. 그 히말라야 사진 천장에 붙여놓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사실은 엄청난 그 성장을 이뤘죠. 그럼 우리 오멘토님은 실제로 네. 사수를 하면서 네, 네. 내가 하면은 성적이 오르겠다. 이게 뭐 누가 끌어주시는 이런 멘토가 있으셨는지 아니면은 없었죠. 없었는데 그러면은 내가 재수하면 성적이 오를 거 이런 확신이 좀 있으셨어요? 저는 이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을 못 하다 보니까 성적 오른 걸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예. 일단 요거라도 한번 끝내보자. 요 문제집 한 거를 먼저 끝내보자. 재수를 이게 목표였죠. 이게 목표였죠 어. 일단. 그래본 적이 없었으니까 고등학교 때. 예. 그러니까 뭐 몇 등급을 맞겠다 이거보다 일단 요번 달에 요 문제집 한 권을 다 해보자.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뭐 10문제 풀어보자. 예. 그럼 이제 한 달이면 300문제거든요. 그럼 10개월이면 3000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학생들이 이런 계산 안 하고 하더라고요. 저도 공부 못할 때는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의식의 흐름대로 했고 아. 근데 요렇게 정해놓고 하니까 근데 요 내용을 저는 알고 있었고 예. 학생들한테도 이 내용을 전달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요 책을 보다가 네네. 우리 도사님께 쓰셨던 사하라 사막 어. 그걸 보다 그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목표- 볼링핀, 그러니까 에임 스팟, 그러니까 볼링을 할 때 예. 핀을 보지 말고 예. 그 뭐죠? 에임 스팟 저 앞에 있는 앞에 있는 바로 게 볼링 할 때 밑에 그 밑에 화살표. 눈곱. 화살표. 네. 이렇게 천 화살표. 그어져 있고 화살표 네.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맞춰서 공을 딱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핀에 들어가 스트라이크가 되는데 핀을 보면은 이제 자세가 흔들리고 뭐 스트라이크 안 되고 이 내용이 예. 제가 냈던 것처럼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 목표를 너무 막 성적에 맞춰놓으면 예. 나중에 그 목표가 누르는 거죠, 막 성적을. 자기 꿈을 막 눌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기소침해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예. 요번 달에는 몇 문제 풀어보자. 오늘은 몇 문제 풀어보자. 이렇게 시작하니까 단계별로 가자.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작은 뭔가 노력들의 네네. 결과치들이 어. 자신감으로 연결이 되고 어. 그게 성적으로 유도가 되는데 처음부터 막 몇 등급 맞아. 나는 뭐 몇 개 맞아야 돼. 막 그렇게 하니까 그거에 눌려서 안 하고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라톤 연습을 할 때도 예. 40km 이제 풀 코스를 하려면은 제가 그거의 5배, 어. 200km만 연습을 하면 완주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완주는 생각하지 않고 200km 내가 몇 킬로 연습을 했나. 예. 그래서 200km를 연습을 하면 난 완주선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완주를 생각하면 못하죠. 마라톤이 못하죠. 너무 힘들거든요. 맞아. 그래서 한 네. 뭐 풀코스를 뛰면 20km는 이제 연습한 그 체력을 가지고 가요. 예. 그래서 20km에서 30km는 깡으로 가요. 그리고 30km에서 40km까지는 막 이제 너무 다리가 아프니까 하늘에다 막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그러고 지금까지 뛴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딴 사람들이 뛰니까 이 짓을 왜 하나 이 짓을 왜 하나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목표점에 이제 도달하는데 그게 이제 내가 200km를 연습을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이제 그 에임 스팟이 그거죠. 똑같은 내가 것 같아요. 몇 킬로를 연습을 했냐. 예. 근데 이제 완주를 생각하면은 하기도 전에 사람들이 포기하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공부를 뭐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정말 습관이 들어서 이렇게 자기 주도 학습적으로 정말 하루에 2시간씩 앉아서 문제집을 풀고 뭐 이렇게 잠자리 들고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예.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은 안 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저도 없죠. 없는 거죠. 고3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나 대학 갈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의 시간에 친구들과 고민을 나누는 거를 그렇죠. 제일 많이 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다 끝나죠. 그러다가 또 잘 벌써 끝나 쉬는 시간에 또 계속 고민만 해요. 공부는 그렇죠. 안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지만은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 그래서 내가 목표를 세우는 거 이거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참 그죠 이제 그런 질문들이 예. 가장 많죠. 우리 애는 하고 싶은 게 없다는 거예요. 목표가 그리고 없어. 목표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당연한 게 예. 그 어떤 목표를 이제 사람들은 대부분 점으로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내가 경험도 없고 미래에 대한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맞아. 점을 찍어요? 그건 점쟁이가 아니고는 못 찍어요. 예. 근데 결국은 그 목표는 면입니다. 면. 방향이죠. 그 방향만 잡는 거지 그 어떻게 점을 찍으려고 그러니까 못 찍는 거예요. 근데 그 당연하잖아요. 좀 넓게 봐라. 네, 넓게 보고 이제 그 방향을 정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 고3짜리 이제 아들이 둘이 예. 있어요. 양쪽 집안에. 그런데 이제 의사를 만들고 싶어. 아들을.
그죠? 그럼 한쪽 집안은 의사가 되면은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예. 이쁜 여자하고 맞아, 결혼도 맞아. 하고 또 대접도 받고 예. 직업도 안정되고 막 이 얘기를 계속 해.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해. 예. 근데 다른 친구는 고3 그 바쁠 때에 그 의사들이 의료 봉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애를 거기를 딸려보내 15일 동안. 이건 엄청난 사실 용기잖아요. 그렇죠. 고3 때. 그래서 이제 의료 봉사를 하는 데 가서 의사들이 하는 걸 보니까 아픈 사람을 고쳐주니까 막 너무 고마워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니까 막 절을 하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거기서 아 의사가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게 가슴에 딱 꽂혀요. 그렇게 해서 온 애는 네. 말리지를 못해요. 공부를 어느 정도 왜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성적이 좋지는 않더라도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내가 꿈을 이뤄야 되겠다라는 것을 딱 가지고 있는 친구는 느리더라도 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게 네. 그게 가슴에 와 닿느냐 머리로 의사 계산하느냐. 내 이유로. 예. 근데 의사 돼야 되는 내가 의사가 적성이 맞는 거야? 진짜 맞아, 그렇게 맞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예. 거야?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야? 막 이런 고민들이 많으니까 결국은 중도에 포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예. 뭐 필요한데 고3을 15일씩 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역할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하는 고민 중에 우리 애는 그렇죠. 꿈이 없는 것 같아요. 지가 뭐 하고 싶어 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애? 이거 근데- 질문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가만히 보면 본인들은 학생들은 꿈이 있어요. 아, 근데 그걸 이제 엄마의 꿈과 아빠의 꿈과 본인이 꿈이 생각하는 게 달라서 네. 말을 못 꺼내는 경우도 있고. 아예 그냥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친구들끼리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막연한 거죠. 예. 내가 이거 꿈을 꾸고 있는데 이 꿈을 꾸는 게 내가 맞는 거야?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저도 물론 그게 좀 어렵겠지만 근데 우리 도사님께서 그거 잘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좀 기회와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학생들한테, 자녀들한테 네. 뭐 다양한 시도를 좀 해보고 네네네. 당연히 어설프겠죠. 부모님 마음에는 네. 저기보다는 이 길이 더 다 지름길일 것 같다. 맞아. 당연히 있으실 거예요. 당연하죠. 보이죠. 그리고 또 오래 살았으니까 그렇죠. 좀 보이는 게 있잖아요. 뭐 게임하면 제 분명히 나중에 후회하는데 뭐 이런 거 당연히 네, 있으신 건 네. 맞는데 시행착오에 대한 시간을 좀 주시는 부분도 그러니까 제 경험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1, 2, 3학년을 공부를 안 하고 천문 동아리 활동, 별본 활동을 했거든요. 그거 정말 열심히 했어요. 막 학교에서 맨날 밤새고 막 학교에서 텐트 치고 예. 뭐 야자 시간 끝나고 저는 안 가고 망원경으로 별 보고 오고 뭐 이런 걸 하다 네. 보니까 근데 참 다행스러운 건 저희 어머니께서 별 말씀 안 하셨어요. 별 보는 거에 대해서 별 말씀이 없으셨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별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네. 지금 시간이 지나고 여쭤봤는데 네. 어머니께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뭐라 하셨냐면 무언가 그래도 열심히 집중하는 모습이 있어서 꼭 공부가 아니어도 제가 당시에 뭔가 하겠구나. 그러니까 뭘 하고는 있구나. 생각이 있겠지.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크다지 말리시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경험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이렇게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고 뒤에 뭐 꿈도 꾸고 목표도 생각하고 이런 시간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우리 아이가 뭐 무조건 우리 엄마 아빠의 꿈은 우리 아이가 의사인데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실 수 있는데 시간을 조금 주셔도 그렇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뭐 재수, 삼수, 사수 한다고 우리 큰일 나지 않잖아요. 인생 전체로 놓고 보면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부모님들께서도 기다려주시는 부분들은 중요하지 않겠나. 맞아요. 우리 아들이 그 재수할 때 면회를 갔는데 자기 룸메이트가 사수한 이제 선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우리 선배인가요? 그것도 선배인가요? 그것도 제 영어야. 사수가 선배야. 그래서 그 사수한 친구하고는 절대 사귀지 말라고. 왜냐면 사수한 친구하고 친해지면은 사실 삼수가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렇죠. 그치. 재수증은 뭐 별거 아니야 그냥. 영향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사실 그 여유를 아이들의 목표가 없다 고민해서 닥달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지켜보는 여유가 사실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말씀해 주신 거 있잖아요. 그 주먹. 그렇죠. 이마의 주먹. 저희 집 냉장고에 네. 그 우리 집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지금도. 우리 집 아이가 아니다. 네. 얘는 내 아이가 아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막 게임방 가서 오락만 하고 말도 안 듣고 막 이렇게 돌아다닐 때 쟤 우리 집 애가 아니지. 그럼 되게 마음이 편해요. 욕심이 안 생기니까 네. 남의 집인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아들이 뭘 훔치다가 걸렸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갔더니 이제 5명이 무릎 꿇고 앉아 있더라고. 근데 얘가 뭐 그 과자 같은 거 살 돈이 있는데도 뭘 훔치다 걸렸다는 거예요. 이상해서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그 좀 불량한 애가 내가 이게 물건을 훔치는데 니네는 가서 막만 보면 돼. 되게 재미있어. 근데 이제 그거를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이제 찌질하다고 그래가지고 왕따를 당해. 그 얘가 이제 막물 본 거예요. 그럼 뭐 훔치다 걸리면 이제 도망가면 되는데 의리 때문에 또 못 도망가고 걸려서 이렇게 막 경찰서로 넘기느니 막 이렇게 하는데 막 가서 이제 한테 주워받고 막 욕을 하고 막 너 같은 애는 막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냥 경찰서 가서 그냥 감옥을 살든지 막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옆집 사람한테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애들이 다 크면서 그렇지 뭐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게 우리 집 애는 안 되는데 남의 집 애니까 그런 거예요. 술술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하숙을 치는데 하숙집 이제 부모하고 연락이 안 돼서 하숙집 주인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애가 뭐 물건을 훔치다가 걸렸다고. 그러면 제가 가서 화를 내거나 때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안 하지. 그럼 얘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여기 저 슈퍼 사장님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마련해서 이걸 했는데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 네가 꼭 그걸 훔쳐야 될 이유가 있었냐. 이렇게 아주 전문 상담가처럼 물어볼 거라고. 왜? 우리 집 애가 아니니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 애라고 생각하는 순간 감정을 드러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얘는 미안함을 느꼈다가 욕을 먹고 그러니까 그거로 다 쌤쌤이 된 거예요. 그게 개선이 안 돼. 오히려 더 이제 부모님한테 담을 쌓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화를 내려고 그럴 때 냉장고에 우리 집 애가 아니다 붙어 있잖아. 우리 집 애가 아니지. 이렇게 하면은 그렇죠. 되게 전문가처럼 이성적으로 돌아와서 하니까 제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먹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뭔지 안 보이잖아요. 그쵸. 떨어져야 주먹이고 더 떨어져야 어깨에서 온 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자기 자식은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기 때문에 이걸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강제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니까 냉장고에 이제 그런 걸 우리 집 붙여놓는 애가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많이 나눠줬어요. 그쵸. 그러니까 너는 왜 꿈이 없어, 목표가 없어,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애들은 그렇죠. 사실 맞아요. 어머니 말씀이 100번 맞습니다. 앞으로 꿈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없죠. 이런 애들이 없죠. 없죠. 엄마는 있어? 이렇게 그렇죠.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제 꿈이 다 있는데 부모한테 얘기를 못 하는데 애들이 꿈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부모가 뭐라 그래? 그걸 꿈이라고 맞아. 말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뭐 하고 살라고 그러냐? 이거 왜냐면 돈 못 번다 그러고. 맞아. 꿈은 부모의 맞는 꿈만 꿈이야. 다른 거는 진짜 꿈은 꿈이 아닌 거야. 이러니까 이제 애들이 자꾸 물으면은 얘기해봐야 혼만 나니까 있는 데도 없다고 그러니까. 얘기 안 하죠. 얘기 안 하죠. 항상 부모님들이 이거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뭐라고 그래요. 이게 항상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애는 꿈이 없어서 고민이에요. 공부하라고 들여다 놓으면은 살짝 문 열어보면은 뭐 유튜브만 보고 있고 뭐 딴짓만 하고 있어. 이런 부모님들 지금 열에 한 9분 되시거든요. 예. 그렇게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이면 일단 주먹을 약간 떼어내시고 내 아이가 아니다. 이거부터 좀 시작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이제 오멘 도님이 뭐 이렇게 그 별? 맞아. 네. 그 별자리 그거에 대해서 집중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이다에도 나오는데 이제 어딕션이라는 게 있어요. 어딕션이 중독이잖아요. 근데 뭔가 중독을 한 거를 이 단어를 분리하면은 애드 디렉션이에요. 중독된 걸 방향을 틀면은 그게 뭔가 일을 내는 거다. 그래서 뭔가에 집중을 한다는 거는 방향만 잘 틀어주면은 그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집중을 하지 못하는 뭔가 몰입하지 못하는 그게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 집중하는 거를 좀 지켜보고 그거를 방향을 어떻게 좀 그 동기부여해서 틀어주는가 그런 게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집중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막 막 비난을 하고 뭐 이러니까 재수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드님 재수할 때는 하지 마라. 너 이런 상태로 재수하면 똑같다. 차라리 딴 거 하라. 이렇게 하시니까 사실 자녀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에요. 시나리오가 이게 아닌데. 다른 부모님들은 애를 안 쳐다가 애 의견도 안 듣고 갖다 집어넣잖아요. 핸드폰 다 뺏고. 그러면 사실 그 안에 들어서 공부가 되냐 말이야.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까 우리 오멘토님이 부모님 얘기하셨지만은
그렇게 지켜봐 주신 게 네, 재수를 맞아요. 결심할 때 네. 재수한다고 했을 때 이게 0점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그때 반응이 어떠셨어요? 아, 근데 일단 뭐 점수를 아셨기 때문에 어. 그런가 보다. 어.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을 삼수할 때 말씀을 드렸죠. 어. 뭔가 느낌이 있다. 아, 이번에 잘은 모르겠는데 아직은 느낌이 있다. 근데 삼수할 때 점수 조금 올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재수를 해볼 땐 아무것도 몰랐는데 네. 삼수를 해보니까 뭔가 조금 알겠고 어. 이런 느낌이라면 4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경악을 금치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삼수도 있고 4수도 하겠다는데 가만히 부모님 생각해 보셔도 힘든 게 본인이 더 힘든 거, 제가 더 힘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저한테 뭐라 안 하셨죠. 그리고 일단 제가 힘든 거니까. 그리고 제가 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니까 저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 안 하셨고. 그럼 오히려- 재수부터 4수까지 하는 동안 크게 뭐 잔소리나 푸시 같은 게 많지가 않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도 제가 나중에 제 자식을 뭐 나서 뭐 해볼 수 있냐 뭐 하면 저도 못할 것 같긴 한데 그 내공이 오히려 아무것도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물론 엄청 신경 쓰셨겠죠. 그렇게 저에게 오히려 별 말씀을 안 해주셨고 그러면 관심은 또 주셨죠. 근데 그러니까 울타리가 컸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심의 울타리가 조그만 게 아니라 엄청 크다 보니까 제가 그 안에서만 뛰어놀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오히려 게임이나 이런 걸 못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부모님이 이렇게 믿고 기다려 주시는데 시간도 많이 주시고 경제적인 부분도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게임방을 갈 수 있겠냐. 이걸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막 제가 어머니 막 일부러 시키셨다면 눈 피해서 막 게임방 가려고 막 그랬을 텐데 저에게 시간을 주셨던 게 지금 생각해봐도 가장 크게 도움이 되잖아요. 두 분의 얘기에서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애가 고민이라면 내가 우리 애를 어떻게 보고 있냐 이런 스스로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좀 계기가 오늘 이제 공부톡 인생톡에서 여러분들께 좀 뭔가 메시지가 좀 갔으면 힘들죠. 네. 어렵죠. 예, 안 되죠. 근데 이제 이거 내가 아니다. 요거 생각하시면서 그렇죠. 좀 지켜볼 수 있는 내공을 좀 키워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꿈이 이제 자녀들이 꿈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꿈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꿈이나 목표를 왜 그러냐면 꿈이나 목표라는 걸 세우려면은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뭘 해보겠다, 뭘 하고 싶다 이러면은 경험도 있고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집하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태니까 사실은 꿈이나 목표라는 게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다 보면 뭔가 끌리는 게 있어서 그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이 맨날 책만 보고 있는 애한테 그 전혀 모르는 상태에다가 뭐를 다트를 던져서 맞춰듯이 꿈을 정해서 해라.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꿈이 없는 게 당연하고 이것저것을 하다가 언젠간 자기한테 맞는 꿈을 찾아갈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하면은 이제 우리 오멘토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유를 갖죠. 넌 왜 꿈이 없냐? 넌 왜 하고 싶은 게 없냐? 이렇게 이제 다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고 얘가 찾는 과정이구나. 그러고 찾게 하려면은 이것저것을 해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게 경험이 되고 지식이 돼서 제대로 된 목표를 정하니까. 근데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그렇죠. 좀 어려울 수 있죠. 문제만 풀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봐도 말씀 주신 걸 좀 생각해보니까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혹 보면 어머님들이 꼭 그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뭐가 부족하다고. 내가 너를 위해 학원비를 얼마나 쓰고 있는데. 그리고 뭐 내가 못해준 게 뭐가 있어? 이게 그렇죠. 멘트예요. 너를 위해 내가 관리를 굽고 있는데 뭐 이런 말씀을 저도 하시거든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제가 들었던 말 중에 내가 타고 싶은 거, 내가 입고 싶은 거 안 먹고 안 입고 지금 그렇죠. 너 지금 학원 보내려고 학원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은행 빚을 내서 너 과외를 그렇죠. 시키는데 고마운 줄 모르고. 그렇죠.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학생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맞아. 내가 해달라고 자녀가 원하지 했냐고. 않았어요. 그거 엄마의 욕심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역할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는 엄마들의 역할. 아까 그 시간을 주고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 그런 역할. 그리고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대로 또 공부하는. 가만히 보면 하루 12시간 공부하는 건 엄마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엄마는 엄마대로 힘든 거죠. 근데 우리 아이도 힘든 걸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네가 힘든 게 뭐가 있어? 네가 힘든 게 뭐가 있냐? 엄마가 학원도 다 알아봤고 넌 여기까지 등록까지 해줬는데 앉아서 공부만 하면 되는데. 공부만 하면 되는데 엄마 딴 학원도 안 다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면 아니 우리 의욕이 꺾이는 거죠. 엄마, 우리 아빠 안 하셨잖아요. 우리 학교 그렇죠. 다니실 때 그렇죠. 지금 이제 한 3, 40대, 50대 되는 어머님들 다 부모님이 과외시키고 학원 보내 다 해보셨잖아요.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안 하셨죠. 그거를 이제 생각해보면 되는데 막상 내 자식이 되면 그게 참 어렵죠. 그거. 그렇죠. 그래서 좀 이제 역할이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개울을 지나서 네. 큰 강물을 지나서 바다에 이르는 거잖아요. 근데 바다는 이제 사회거든요. 사회 나와서 제 역할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개울 강물을 지날 때 얘가 쓸데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가기도 바쁜데 왜 왔다 갔다 하냐고 이것저것 왜 해보냐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폭을 자꾸 좁혀요. 그래서 똑바로 갈 정도로 좁히니까 그거에 적응하는 애들은 이제 거기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쳇바퀴처럼 이렇게 살고 이제 적응을 못하는 애는 막 북을 터트리기도 하죠. 막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런데 그렇게 순응해서 시키는 대로만 했던 친구들은 사회에 나오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위기를 잘 못 견뎌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그 독일에서 30대 후반에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들어오는데 엄마가 이제 차를 가지고 마중을 나간 거죠. 그래서 옆에 이제 차를 태우고 오는데 그 박사학위를 박은 아들이 엄마한테 부러워라 눈앞에 둔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이제 나 뭐 하면 돼? 그때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거 잘못 키웠구나. 근데 이미 늦었죠. 그렇죠.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부모는 이 강둑에서 이제 이렇게 걸어가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헤엄을 치다가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면 엄마 아빠가 저 뚝을 걸어가고 있어. 안심하고 또 자기가 헤엄을 치고 이제 이런 관계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살인적인 인내심이 필요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뭐 서로한테 좀 불행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죽하면 그 우리 집 아이가 아니라를 냉장고에 붙여놓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은 내가 아니다 이거. 그래서 저기 이렇게 질문이나 이런 거 남겨주시는 분한테 그 우리 집 아이가 아니다. 스티커 보내드려요. 스티커. 실제로 그 스티커를 스티커 만드셔서 있죠. 강의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몇천 개 만들어가지고 그거 막 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애가 아니다. 우리 집 남편이 아니다. 뭐 우리 집 사장님이 아니다. 이런 거 되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쵸.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와닿네. 남의 남편은 다 이해되거든. 내 남편이 이해가 안 돼. 똑같은 짓을 하면. 맞네요. 자, 오늘 우리 애는 목표가 없어서 고민이에요. 꿈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고민이에요.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하고 계셔서. 근데 또 이러거든요. 야, 니들이 아냐고. 니들이 아는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딘 때문에 충분히 이제 마음고생을 해보셨고, 0점을 받으면서 사수까지 지켜봐 주신 부모님이 있었고, 그런 경험들 통해서, 우리 말이 100%가 정답은 아닐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의 좀 전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사실 저도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 얘기를 할 시간이 없네. 다음엔 주제에 대해서 좀 빼주세요, 시간을 좀.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꿈이 없어서, 목표가 없어서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두 분의 얘기가 굉장히 마음으로 다가왔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애는 우리 애가 아니다. 이거 외치면서 저희가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애는 우리 애가 아니다.